저의 아이디어를 AI와 함께 대화하고 공유하면서 그것을 더 발전시키기도 하고, 수업에 대해서 교과서를 벗어나서 조금 더 확장되고 다양한 수업을 구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교사가 얻게 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아이들끼리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만드는 거예요. 교육의 중심이 AI와 만나 더 넓어집니다.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돕는 맞춤형 학습부터 혁신적인 수업 설계까지, 지금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들려주는 생생한 에듀테크 활용 현장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저는 AI가 글쓰기에 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교사의 행정 업무에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서나 보고서를 쓸 때 그 분량이 참 많아서 고민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이디어와 적절한 프롬프트만 있으면 하루 이틀 걸릴 일이 1시간 안에 뚝딱 끝나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참 편리하다고 느낍니다. 또 수업 준비할 때도 AI가 참 유용한데요. 제가 수업 고민을 할 때 원래 지도서만 보고 고민을 했다면 AI가 들어온 이후에는 저의 아이디어를 AI와 함께 대화하고 공유하면서 그것을 더 발전시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AI가 학습지를 만드는 걸 도와주면서 수업이 더 다채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AI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은 과제들과 이제 수업 자료들을 개발하셨고, 그거를 활발하게 공유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 공유된 자료들을 찾아서 같이 저희 반에 맞게 조금만 수정해서 활용하면 되니까 수업에 대해서 교과서를 벗어나서 조금 더 확장되고 다양한 수업을 구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장 좋았던 점은 학생들이 디벗을 사용하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칠판에 판서를 하거나 학습지를 가지고 수업을 할 때보다 수업에 참여하는 동기와 의지가 되게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 아이디어를 내고, 그 다음에 자신이 생각해서 자신만의 산출물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업을 내실 있게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성형 AI를 잘 쓰고 있는데, 젠GPT에 있는 교육청 업무비서인 탐구질문 챗봇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수업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은 AI의 도움을 받아서 교육 내용을 분석을 하고, 이번 차시에 어떻게 내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개념인계환 탐구 수업이라든지 백워드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좀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도안 형태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학생들 학습지, 또 학생들이 조작 도구 같은 것도 요즘 바이브 코딩 같은 것도 이제 젠GPT에서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동기 유발이나 정리 자료를 던져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수업 준비와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생성형 AI 기반으로 매번 수업 설계를 하다 보면 거기서는 그 교육 과정에 있는 핵심 아이디어, 또 단원에 있는 성취 기준 같은 것들을 늘 한번 언급을 하고, 이번 차시가 그 상황에서 어느 부분에 위치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수업 설계를 하게 되거든요. 정말로 제가 이번 단원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표 지점이 무엇인지를 매번 상기하면서 좀 수업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아이들에게 맞춤형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이들에게 삶과 연계된 그런 정말 실생활 연계 수업, 프로젝트 수업 이런 것들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교사의 앞으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아이들의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인공지능이랑 1대1로 하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 소통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그렇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발견된 그런 소재, 그리고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교사가 얻게 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아이들끼리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토론을 해보도록 하자. 아니면은 아이들이 지금 최근에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연예라든지, 아니면은 요즘 K-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되게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결국에는 우리 지역이 세계와 연결돼 있는 글로컬 같은 거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사례들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프로젝트 학습으로 우리 지역 소개자를 만들어 보자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역할을 나누어서 디지털 기반으로 역할을 나눠서 그런 자료들을 만들고,
근데 그게 또 한국어로 기본으로 만드는데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서 또 영어 버전으로 번역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도 되게 아이들에게는 의미 있게 다가온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이제 서울특별시 교육청 전사비서라고 해가지고 이미 교육과정에 대해서 학습되어 있는 챗봇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넘겨보시면은 이제 제일 많이 제가 쓰는 거는 탐구 질문으로 수업 설계하는 요 챗봇인데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은 이제 예시들도 나와 있고 뭐 원하는 학년, 학기, 교과, 단원, 학습 주제를 입력을 하면 수업 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내일 수업을 하려고 하는 게 5학년 1학기에 있는 지층과 화석 단원에서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을 보고 과거의 자연 환경을 추측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탐구 질문 챗봇에게 한번 수업 아이디어를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학년 1학기 과학 지층과 화석 단원이고요.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을 통해 과거 자연 환경을 추측하는 수업 CER 글쓰기를 적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탐구 질문 챗봇이 바로 수업을 짜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는 교사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주도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교사에게 질문하게 되고 이제 자기가 생성한 것에 대해서 교사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 탐구 질문 챗봇은 계속적으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교육청 업무비서가 갖고 있는 그 기본 학습된 지식들을 통해 가지고요. 교과라든지 영역이라든지 단원 같은 것들 그리고 이번 단원의 차시들이 쭉 이렇게 분석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생각한 그 수업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성취 기준과 적용 시 유의사항을 탐색합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 좋아. 그러면은 성취 기준을 확인하고 유의사항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단원이랑 관계있는 성취 기준이 지금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과정에 있는 성취 기준이랑 일치하고요. 지층의 특징에 대한 것들, 그리고 퇴저감의 분류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번 제가 내일 하고자 하는 수업은 이제 화석의 생성 과정을 지난 시간에 모형으로 설명하는 그런 수업을 했고요. 거기서 찾은 증거를 바탕으로 이제 과거 생물과 환경을 추리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지금 잘 분석이 된 것 같아요. 네, 탐구 기반 수업 설계라고 하는 그 장학 자료가 있는데 그 장학 자료가 생성형 AI로 옮겨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원 핵심 아이디어 보니까 화석은 과거 지구의 생물과 환경을 알려준 증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5학년 학생들이 이해하기에도 어렵지 않은 진술인 것 같습니다. 요거를 쭉 밀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네, 이어서 이번 차시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차시 탐구 질문을 한번 가볼게요. 차시 탐구 질문을 몇 가지 제안해 줘. 질문을 보니까 이런 메인 질문들이 몇 가지가 나왔네요. 이 화석이 발견된 것은 과거 어떤 환경이었을까? 화석은 과거의 환경에 비해 어떻게 알려줄까? 화석을 근거로 과거 환경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중에서 저는 요게 이번 시간과 가장 관련된 질문입니다. 요거를 선택을 해서 를 핵심으로 할게. 이렇게 선정을 하나 해주고요. 네, 제가 이제 제안된 것 중에 선정을 했더니 이제 기본적인 오늘 수업을 위한 준비들이 된 것 같아요. 과정안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수업 과정안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워드 파일로 작성해줘 라고 해볼게요. 네. 과정안이 나왔네요. 보시면은 여기 과정안 다운로드 버튼이 있거든요. 과정안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서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보니까 네, 제가 최초의 대화를 통해서 설계했던 교육과정 분석이라든지 수업 개요 핵심 아이디어, 학습 목표, CER 글쓰기라든지 학습 과정이 제가 의도한 대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 인쇄를 해놓도록 하고요. 학습지라고 써도 되는데요. AI들은 이제 워크북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정하는 제가 수업 전체적인 내용을 또 모니터로만 보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뽑아서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고, 이제 수업 중에도 이제 여기 핵심 탐구 질문이라든지 또 호기심 질문 같은 것들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선생님들마다 수업에서 강조하는 부분도 다르고 수업 방식도 다른데 그 방식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런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공지능은 계속 쓰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참 안 쓰다가 오랜만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이 인공지능이 지금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계속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인공지능이 때로는 저희를 좀 실망스럽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놀리기도 한데, 계속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인공지능을 계속 사용해 나가시면서 내가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여기까지 와 있고, 교사가 저희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변화된 미래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인공지능은 계속적으로 만나면서 친해져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